오늘은 증여세 과세 특례를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내용도 중요하지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경우를 보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가업상속공제는 세금이 없잖아요. 근데 증여세 과세 특례는 세금이 있죠. 세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속할 때 정산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증여세 과세 특례를 지금 하는 게 유리한 거냐, 가업상속공제로 가는 게 유리한 거냐, 이제 이러한 판단을 하기에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세금의 차이 아닐까요? 물론 세금의 차이도 있지만 네. 향후의 회사의 실적이 중요하죠. 이 실적이 결국은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고, 이 주가가 앞으로 계속 상승할 거냐 또는 횡보할 거냐, 하락할 어디에 방점을 두냐에 따라서 현재 주가가 되게 높다면 향후에 주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 회사의 성장 가능성. 그렇죠. 그러면 증여세 과세 특례로 납부한 세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가압상속공제가 발생할 시점까지의 주가 예측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주가를 예측하려면 기본적으로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있어야 되고요. 네. 그죠? 예. 이 컨센서스를 기반으로 해서 주가 예측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제가 되고 나서 우리는 증여세 과세 특례가 유리하겠다. 그리고 증여세 과세 특례 이후에 그냥 우리는 일반 상속으로 가는 게 유리하겠다. 결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앞으로 가장 핵심은 회사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어떤 예측 계획? 그렇죠. 예, 예. 네, 그러니까 CEO의 기업에 대한 미래의 구도죠. 예, 물론 큰 기업들은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10년이나 15년 후에 예측하기. 중소기업들은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예, 업종이 되게 심플하고 또 자녀가 승계할 가능성을 얼마나 두고 있는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본론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여세 과세 특례는 사전에 증여해주는 일종의 증여제도의 일환이죠. 네. 예, 그래서 가업주식을 받는 수중자와 가업주식을 증여해주는 증여자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 수중자와 증여자별 요건이 있습니다. 이제 이 요건을 충족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일단 증여자 같은 경우는 나이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이제 60세가 넘어야 되는 거고요. 수중자는 이제 18살이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60세 돼서 하겠다고 얘기들을 하세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 게요. 60세를 출발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60세를 저는 가압승계의 증여세 과세 특례의 종착점으로 봐요. 적어도 60세 되기 전인 한 57세, 6세 정도에 이미 플랜을 세워야 되고요. 그래서 증여세 과세 특례를 활용해서 그 효능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작업을 적어도 3년에서 4년 전부터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3년에서 4년 전부터. 그렇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600억을 한도로 하고요. 이 600억은 주식 가치를 말합니다. 과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10억 원을 공제해 주는 거예요. 종전에 5억에서 10억으로 늘어났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활용하시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어차피 10억까지는 세금이 없으니까 10억 원 범위 안에서 최대한 많은 주식을 사전 증여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전 증여를 통해서 지분의 일정 부분의 밸런스를 맞추면 균등배당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죠. 특히 이제 부모에게 지분이 집중되어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10억 원어치 정도를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해 줄 수 있다면 자녀에 대한 균등배당의 그 재무적 가치를 좀 많이 극대화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는 점 유념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600억에서 10억을 공제한 금액이 이제 과표가 될 거고요. 네. 이 과표가 60억까지는 10%, 초과분은 20% 이렇게 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2023년도 개정세법에서 이제 요 60억이 300억까지 늘어나는 걸로 개정안이 발표가 됐죠. 이게 7월 27일 날 변경된 발표한 내용.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시행령이 내년에 발표될 텐데 내년도 개정안에는 1월 1일부터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가 300억으로 늘린 이유가 뭘까요? 뭐 아무래도 가업 승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 정부의 의지는 정부가 먼저 나서지 않아요. 시장에서의 요구가 있다는 거죠. 그럼 시장에서 이 요구가 있었다는 얘기는 가업상속공제보다는 사전증여세 과세 특례를 더 선호하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는 어쨌든 기업들의 개정 목소리가 되게 높았다.
그래서 정부가 개정세법에 반영했다. 상속세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사전증여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국회에서 유산 취득세로 변경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되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사전증여는 수중자별로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상속세는 아무리 많은 상속인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부과하잖아요. 유산세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상속세도 상속인이 받은 각자의 상속 재산가액 한도 내에서 상속세를 내게끔 하자는 논의가 있죠. 근데 이건 뭐 아직 논의 단계인 거니까요. 그래서 사전증여가 가장 좋은 상속세 절세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사전증여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이왕이면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자산, 저평가되어 있는 자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걸 꼽는다면 뭐 부동산, 그럼 결국 주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현행세법 기준에서 주식가액이 70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일반 증여인 경우에는 과세가액이 70억이죠. 네. 예. 그리고 증여공제 5천만 원을 빼주면 69억 5천만 원이 되고요. 30억 이상은 50% 세율을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진공제 4.6억을 차감해주면 산출세액이 무려 30억 1,500만 원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3% 신고세액 공제를 해주게 되면 자진 납부할 세액은 29억에 달하는 거죠. 거의 30억가량.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특례를 적용하게 되면 동일하게 70억. 단 이제 이 전제 조건은 전체가 가업자산이라는 전제입니다. 여기에 이제 가업 무관자산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일반 증여로 돌아가게 됩니다. 100% 가업자산이라는 전제 하에 증여공제 아까 10억 차감해준다고 했죠? 네. 그러면 과세 표준이 60억입니다. 60억까지는 얼마? 10%. 예, 10%입니다. 요게 초과되면 이제 20%인데 이게 2023년도 개정세법에 요 금액이 이제 300억까지 늘어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럼 산출세액은 6억이니까 자진 납부세액은 얼마다? 6억이 되는 거죠. 이 6억도 한 번에 안 내고 연부 연납을 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10년 후에 이 주가가 이보다 더 떨어질 것 같다. 그리고 가업상속공제는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 내가 낸 6억은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10년, 15년 후에 주가 예측을 하기가 쉬운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미래 주가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 해서 증여세 과세 특례를 검토를 하거나 아니면 10억까지는 세금이 지금 현재는 공제를 받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가업상속 공제로 가더라도 이건 세금이 없으니까요. 그런 이제 운용의 묘를 한번 살려보시길 바라겠고요. 주식 증여가액이 600억인 경우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아까 같은 계산 방식에 따르면 무려 일반 증여 같은 경우는 286억 정도의 일반 증여세가 나오는데 특례를 적용하게 되면 112억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증여세 과세 표준이 590억이잖아요. 10억 공제해 주니까. 네. 60억까지는 아까 10%였고 60억 초과분이 20%였는데 이번에 이제 개정세법이 반영이 되면 요 금액이 300억까지가 10% 적용을 받겠죠. 네. 그러니까 세금이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이 되겠죠. 다만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라면 지금 증여세 과세 특례가 굉장히 효능감 있는 상속 플랜이 가업승계 플랜이 될 거고 혹시 이제 예기치 않게 주가가 급락하거나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기납부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증여세 과세 특례 적용받은 거에 대한 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도 있을 수 있다. 주가에 대한 예측이 선행돼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가업 자산이 600억인 경우 일반 증여는 286억의 증여세가 나오는 반면 증여세 과세 특례는 112억의 증여세가 나옵니다. 무려 175억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10억 비과세 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 이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할 것. 이게 수증자 요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배우자도 가능하다는 거죠. 배우자도 가능하다. 예. 다만 이제 이렇게 되면 배우자에게 주식을 승계해줘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며느리 또는 사위가 되겠죠. 그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네. 네네. 다만 이제 며느리 사위를 신뢰를 해야 된다는 전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증여세 요건 한번 볼까요? 네. 가업 주식의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 등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 이 증여자는 최대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40% 이상의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할 것.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10년 이상 계속
10년이라는 기간과 계속 보유해야 된다라는 줄었다 늘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증여세 과세 특례에 대한 개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업 상속공제보다는 증여세 과세 특례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으시는 것 같은데, 예, 찬찬히 한번 증여세 과세 특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